네, 안녕하십니까. 캐디 선생, 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클럽 서브, 제가 계속 클럽 서브에 대해서 지금 요즘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만큼 클럽 서브가 되어야지 본인이 이제 테스트에 통과해서 돈을 빨리 일찍 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클럽 서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신입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앓는 소리를 해요. 아, 선생님, 진짜 클럽 서브 너무 어렵습니다.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때까지 수업했던 클럽 서브를 좀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클럽 서브를 잘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클럽 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골퍼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 있지만 이 당연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신입 캐디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골프를 안 치고 있는 캐디분들 중에서도 이거를 이해 못하는 캐디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면은 그만큼 조금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에 통과하는 날까지의 시간이 조금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럽 서브 교육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교육하는 이유는 결국 클럽 서브를 매끄럽게 해야 안전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신속 정확한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골프장에서 이제 얘 실력 돼서 이제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테스트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얼마나 클럽 서브를 매끄럽게 해서 안전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를 중점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 서버가 안 되면 이미 테스트가 떨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결국 정식 캐디가 되기 위해서는 테스트 기준에 맞는 클럽 서브 실력이 필요한데 4명의 골프가 막힘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선서버가 가능해져야 한다. 자, 이거 계속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죠? 자, 4명의 골프가 막힘없이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섬서브가 가능해져야 돼요. 결국은 왔다 갔다 뛰어만 다니면서 대인 서브만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치에서도 미달이 되고요. 그래서 선서브가 가능해져야 된다. 자, 이 선서브의 전제 조건은 가능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해당 홀의 이해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홀 맵지를 그냥 진짜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 홀맵지를 외운 걸 바탕으로 써먹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볼 매칭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저 공이 누구 공인지 저 앞에 공은 누구 공인지 저 오비 난 사람 공은 이제 OBT에서 쳐야 되는 사람은 누군지 이런 식으로 그 골퍼와 이 볼의 매칭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하고 골퍼의 움직임 파악이 가능해져야 된다. 결국은 이 볼 매칭을 하게 되면 저 고객님이 본인 공 쪽으로 간다라는 움직임 파악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속에서 조수님이 언제쯤 샷을 칠 건지, 그리고 조수님은 본인 공을 찾고 있는 거네, 또는 조수님은 자기 거리를 몰라서 지금 클럽을 가지고 가지 않았네, 이런 움직임에 대한 동선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국 골퍼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캐디가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골퍼에게 질문 없이 바로 답을 찾아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매번 말하잖아요. FM대로 교육 방법은 이겁니다. 고객님, 저 타이틀리스트 1번 공은 몇 메타 남았습니다. 무슨 클럽 드릴까요? 네, 7번 아이언 갖다 줘. 네, 7번 아이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명 정도는 서브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4명의 골프를 동시다발적으로 서브를 하면서 조수님이 기다리지 않게끔 진행을 매끄럽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선서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의 움직임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빨리 찾아서 그 골퍼에게 질문 없이 바로 행동으로 실행시킬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빠른 대처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여유 있는 동선을 만들어진다면 테스트 합격할 수 있는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해진다. 결국 이 선서브가 가능해져야지 매끄러운 진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합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아마추어 골퍼가 라운딩에 나와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물론 골퍼마다 달라요. 뭐 100% 골퍼들이 이걸 다 원한다는 아니지만은 거의 99%의 골퍼들은 이것을 원할 겁니다. 물론 이제
즐기기 위해서 자연을 경관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골퍼분들도 있을 거고 맛있는 거 음식 사와서 음식 먹으면서 그냥 여유를 즐기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아마추어 골퍼들이 라운딩에 나와서 가장 하고 싶은 거 당연하죠.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본인의 스코어를 줄이고 싶어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잘 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이 잘 치기 위해서는 방금 본인이 친 공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메타 남았고 볼 라이가 스탠스 라이가 어떤지 본인의 볼이 치기 괜찮은 위치에 있는지가 궁금해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마추어 골퍼들의 대부분은 딱 샷을 하고 본인 공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저 공이 몇 메타 남았는지 어디에 위치한지 내가 그 다음 클럽을 뭘 써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또는 그 전에 쳤던 클럽을 가지고 본인의 공 쪽으로 돌진을 합니다. 이거는 캐디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수업의 진짜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저 손님이 이 골프장을 모르잖아요. 그죠? 캐디만큼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공이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공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캐디는 보통 이제 신입 캐디분들은 그런 걸 이해하라 하지 못하고 아, 저 골퍼 내 엿먹이려고 저렇게 움직이나 카트로 한번 왔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캐디가 거리를 안 불러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클럽을 뭘 써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손님 탓을 하고 있다. 그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디가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궁금증에 대한, 이 골프의 궁금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거기에 맞는 클럽을 미리 전달하는 것이 캐디의 선서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아, 골퍼는 자, 본인 공이 어느 위치에 있고 다음 샷이 치기 편한 곳인지 안 치기 불편한 곳인지 이런 거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카트 쪽으로는 안 오고 무조건 본인 공 쪽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홀맵지를 가지고 오늘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돕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파포홀 360m 파포홀이고요. 자, 카트 도로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카트를 여기에 정차를 시킵니다. 그래서 땅땅땅땅 칠 거예요. 그래서 4개의 공이 이렇게 날아갔다고 칠게요. 그래서 이제 4개의 공이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이제 미스샷을 해서 제일 앞에 있는 공 쪽에 카트를 타고 가서 여기에 정차하겠죠. 그리고 이 공을 이제 고객님 200m 이상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드를 쥐고 이렇게 칠 겁니다. 자, 우드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요쯤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굿샷 하면서 고객님을 안 태우고 전에 수업에도 마찬가지 안 태우고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고객님한테는 고객님 앞으로 미리 좀 가 있겠습니다. 천천히 걸어 내려오세요 하면서 이쪽으로 카트를 이동합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이 내리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3명이 이렇게 내릴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손님이 요 제일 뒤에서 쳤는 손님이 이렇게 샷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공이 여기쯤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3명은 서브를 하고 이 손님이 이쪽으로 걸어 내려오겠구나 하는 게 내 머릿속에 움직임 동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신입 여러분들은 이제 클럽 서브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동선에 대한 움직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고객님한테 이 고객님이 아까 우드를 쳤지 지금 손에 우드를 쥐고 있어. 근데 지금 저쪽으로 걸어 내려가면 분명히 어프로치를 써야 되는데 내가 어프로치로 바꿔줘야 돼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이거예요. 저 손님의 움직임 동선에 맞게 이쯤 왔을 때 이 클럽으로 바꿔줘야지 이렇게가 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게 선서브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손님 움직임을 파악했어. 그래서 이 손님이 결국은 요 세 번째 벙커 옆 선상에 있으니까 70m 이하로 남았네. 그러면 고객님한테 좀 걸어 내려왔을 때 고객님 70m 이하 남아서 어프로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어프로치를 드릴 수 있어야겠죠. 자, 이게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카트 주변에 있다라면 이 행동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요 오른쪽에 있는 공 손님이 여기서 공을 쳐야 되는데 아까 제가 150m 남았습니다 해서 6번 아이언 7번 아이언 드렸는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5번 아이언으로 쳐야 될 것 같아 이 손님이. 그래서 고객님이 이제 캐디한테 캐디야 앞바람이 심해서 그런데 5번 아이언 갖다 둬 하면은 여기 카트 뒤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5번 아이언을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분명히.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5번 아이언만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뒤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 이 손님에 대한 어프로치를 전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미리 예상을 하고 이 손님의 5번 아이언과 이 손님의 어프로치를 들고 이쪽으로 와서 고객님한테 5번 아이언을 드림과 동시에 이쪽으로 걸어와서 이 손님한테 56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해 나가면은 나머지 손님들도 분명히 그린을 향해서 볼을 치겠죠, 그죠? 근데 자, 요 홀은 파4홀이기 때문에 세컨샷을 쳤을 때 대부분 아마추어 골퍼들이 뭐 미스샷이 나든 남자 고객님 기준으로 그냥 대충 맞아도 어프로치 지점 안쪽으로는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어프로치도 같이 챙겨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클럽 서브, 선 서브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물론 움직임의 동선을 하나하나 파가고 이 클럽을 챙기고 저 클럽을 챙기고 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니, 안 어려우면은 캐디가 캐디피 14만원 이상을 받으면서 일할 이유가 없죠. 10만원 이하로 받아야죠. 하지만 어렵다는 걸 다 감안하고 안전도 생각해야 돼, 진행도 생각해야 돼,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만큼 KDP를 많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해버리시면 캐디를 못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속 본인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간다면 빨리 캐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만 안 하면 누구나 캐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카트를 세우고 여기에 제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여기에 제가 있는데 이 손님이 요 뒤에서 쳤는 20 있죠, 20. 20이 몇 메타 남았는지를 모르면은 이 손님이 움직임을 동선을 파악하고 이 손님이 이쯤 걸어 내려와서 내가 이 손님한테 뭔가의 정보를 주고 클럽을 전달해야 되는데 여기 위치가 몇 메타 남은 위치인지를 모르면 이미 말짱 꽝이잖아요.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움직임 동선, 이 손님의 뭐 공이 어디 있고 볼 매칭 이런 게 다 됐는데 정작 여기에 몇 메타가 남았는지를 모르면은 여기에서 이 카트 근처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70m 남은 지점이구나 하는 걸 모르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이 손님한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클럽을 전달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 맵지를 디테일하게 외우고 그 홀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해야지 이 선서브가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오늘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홀맵지를 외우고 그 홀맵지를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선서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요 위치가 몇 메타 남았는 지점인지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이 너무 빨리 걸어 내려와서 이 손님한테 5번 아이언을 아까 준다고 했죠. 5번 아이언을 주는데 일로 밑으로 걸어 내려가. 그러면은 이 고객님한테 고객님 그 어프로치 좀 받아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혹시나 내가 이사나 어프로치를 못 챙겨와서 이쪽에 5번 아이언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객님한테 고객님 70m 안쪽으로 남았습니다. 카트에서 어프로치 좀 챙겨가 주세요라고 정도는 부탁을 드려도 돼요. 우리나라 아마추어 골퍼들은 성격 급한 손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클럽을 늦게 갖다 드리는 거를 더 싫어해요. 본인이 직접 가져가더라도 정보를 빨리 말을 해주는 거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르셨죠? 시민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이 클럽을 무조건 전달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카트에서 몸이 떨어져 있고 카트에 그 손님이 써야 되는 클럽이 있다라면은 이렇게 말로 선서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말로 선서브가 뭐냐면 카트에서 내 몸이 떨어졌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 손님이 이제 클럽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코스 안으로 홀 안으로 들어왔다면 카트에 이 손님이 다른 손님이 필요한 클럽이 있다면 고객님한테 정보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고객님 공은 저기 세 번째 벙커 선상에 있고요. 거기서는 70m 안쪽으로 남기 때문에 어프로치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해도 그 손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맞나 하면서 카트로 이렇게 꺾어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계속 높여 나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지점이 몇 메타 남았는지 두루뭉술해요. 70m인지 100m인지 모르겠어. 그럼 70m, 100m 사이입니다라고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러면 그 손님이 70, 80, 90, 100에서 사용하는 클럽 한 두세 개 정도를 챙겨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습관이 되어야지 선서브가 매끄럽게 가능해진다. 이걸 오늘 수업에서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